자, 우선 아니면부터 이게 좀 간단하니까 처리를 해볼까요? 만약에 인식 정확도가 40보다 크지 않다면,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해서 이제 얘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식 어려움이라는 신호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어려움이라는. 자, 여기 이벤트를 보시면은 자, 메시지 뭐 신호 보내기 있죠. 신호 보내기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어떤 신호가 들어가야 될까요? 새로운 메시지로 누르셔서 메시지 이름으로 인식 어려움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식 어려움이란 요 5개의 글자가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 5개의 글자가 이렇게 신호를 보낼 겁니다. 이렇게 신호를 보낼 거고요. 자, 40보다 크면 정상 작동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인식 어려움이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인식 정확도가 40보다 크면 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다시 이게 해피에 속하는지 새드에 속하는지를 다시 또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어 블럭 쪽으로 가서 여기 만약 뭐뭐시라면 만약 뭐뭐시라면 요거 2개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쪽에는 우리가 인식한 것이 해피에 속하면 그러면은 뭘 해라. 새드에 속하면 뭘 해라 이거죠. 자, 각각에 대해서 해피에 속하면은 뭐라고 보내면 되죠? 행복한 표정을 보내겠습니다. 새로운 메시지에서 행복한 표정이라는 요런 메시지를 보낼 거고요. 자, 복사해서 넣을까요? 그렇지 않고 sad에 속하면은 행복한 표정이 아니라 슬픈 표정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표정, 슬픈 표정. 각각 조건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저 조건은 자, 이렇게 보죠. 하나씩 순서 앞에서부터 속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뭘 가져와야 되죠? 커스텀 이미지 가져와야 되죠. 커스텀 이미지 탭에서 커스텀 이미지 가지고 오고 얘를 get feelings 자, 여기 이미지를 인식을 해야 될 거예요. 이미지를 인식을 해야 되죠. 자, 커스텀 이미지를 인식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sad 혹은 happy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자, 이거랑 해피랑 같은지 비교하는 거죠. 2개가 같은지를 비교하려면 연산해서 다시 2개가 같은지 비교해주는 요 연산이 있었죠. 그래서 앞쪽에다가는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머신러닝 모델에서 나온 레이블 값이 들어가게 하고 뒤쪽에다가는 해피라는 레이블 값이 들어가게 해주면 2개가 같으면 행복한 표정을 보내는 거죠. 얘를 복사를 해볼까요? 자, 커스텀 이미지 인식하기 레이블이 해피가 아니라 변수에서 변수가 아니죠. 여기서 sad에 속하면 슬픈 표정 신호 보내기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블록을 만들었고 이 블록이 여기 만약이라는 요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들 우리가 이전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런 코드를 짤 때 지금 스크래치를 사용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단순한 코드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종의 버릇을 이렇게 들여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좀 커다란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좀 큰 뭉태기로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맨 처음에 신호를 받는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받은 다음에 이미지가 들어온 걸 정확도를 찾아서 인식 정확도라는 변수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식 정확도가 40보다 클 때하고 작을 때로 나눈다. 클 때는 이렇게 하고 작을 때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작을 때는 인식 정확도 어려움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클 때는 이렇게 하는데 if 조건문을 2개를 줘가지고 첫 번째 조건에서는
행복한 표정을 보내고, 두 번째 조건에 맞으면은 슬픈 표정을 보내게 한다. 그리고 각각의 조건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준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만드는 게 좋고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다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구별을 해주면서 일종의 좀 구간을 나누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크게 나누면서 그 범위를 큰 범위를 이제 하나의 그 숲을 보는 거죠. 숲을 봐서 큰 범위를 구획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구획 안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나씩 자르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시면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도화지 스프라이트에 대한 거를 우리가 만들었죠. 도화지예요. 여기 고양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도화지에 이게 들어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스프라이트 행동 만들겠습니다. 고양이 클릭하시면은 다 없어졌죠?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건 도화지에 붙어 있었던 코드고요. 지금은 이제 고양이 스프라이트에 들어갈 코드를 만들 겁니다. 고양이 스프라이트.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우리가 어떻게 코드를 만들면 되나요? 스프라이트 클릭했을 때 표정 인식 시작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에 표정 인식 시작이 되면은 행복한 표정을 받았을 때, 슬픈 표정, 인식 어려움 신호를 받았을 때 각각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게 코드를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요것도 우리가 지금 안 했군요. 그러고 보니까 메시지 원 신호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여기도 새로운 메시지에서 고쳐주겠습니다. 자, 표정 인식 시작이죠. 자, 표정 인식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외부에서 받으면 자, 다시 말해서 이 도화지 스프라이트는 혼자서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표정 인식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주면 그때 도화지가 그 신호를 받고 요 과정을 쭉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맨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표정 인식 시작이라는 신호를 보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냥 초록색 버튼, 초록색 키를 클릭했을 때,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이것들을 우리가 셋 중에 아무거나 사용을 해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는 교재랑 똑같이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마우스로 클릭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그리고 표정 인식 시작이라는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자, 신호를 이렇게 보내는데 슬픈 표정이 아니라 표정 인식 시작이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 놨죠.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슬픈 표정, 행복한 표정, 인식 어려움, 표정 인식 시작. 표정 인식 시작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보내면은 이제 도화지가 그 신호를 받아서 얘를 쭉 진행을 하면서 여기서도 신호를 보내겠죠. 행복한 표정, 슬픈 표정, 인식 어려움. 그러니까 요 셋 중에 하나를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에서 다시 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슬픈 표정 받았을 때 두 번째, 행복한 표정 받았을 때 세 번째, 인식 어려운 표정을 받았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또 이제 코드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슬픈 표정 신호를 받았을 때, 요거를 두 번째로 할까요? 행복한 표정 신호를 받았을 때, 행복한 표정 신호를 받았을 때 메시지를 말하면 되죠. 어떤 것을 2초 동안 말하기 돼 있는데,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이 메시지를 화면에 표현해 줄 건데 안녕이 아니라 지금 행복하시군요,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2초 동안 이제 말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슬픈 표정 신호를 받았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지금 슬프시군요, 제가 위로합니다 를 2초 동안 말하면 되겠죠.
자, 인식 어려움이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는 자, 메시지를 표정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를 2초 동안 말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요. 자,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지금 다 끝난 거죠? 자, 그러면은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다. 네, 프로그램 다 한 거죠. 도화지 만들었고 스프라이트 만들었고 이제 여기서 고양이를 클릭을 해보시면 지금 슬프시군요. 뭐 이렇게 뭐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데 그냥 지금 슬프시군요 지금 되어버렸어요. 자 도화지 클릭을 하셔서 도화지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모양 탭 선택을 해주시고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제 자 채우기 색 이제 그냥 검정색으로 쭉 해놓을게요. 윤곽선색 이렇게 해놓고 자 왼쪽 메뉴에서 붓 선택해 주시고 자 붓의 굵기가 지금 1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5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죠. 여기서 그림을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죠. 자, 그림을 다 그리셨으면은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예. 지금 슬프시군요. 슬프다고 얘가 인식을 해버렸네요. 슬프다고 인식을 해버렸네요. 네.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웃는 얼굴을 그렸는데 슬픈 얼굴에다가 너무 많은 우리가 좀 특징들을 집어넣어 버리는 바람에 좀 이렇게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서 고양이 스프라이트 클릭을 해보시면 계속 인식 정확도가 70%인데 이렇게만 나오는군요. 자, 워낙 좀 인식이 너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그 데이터들을 좀 수정을 다시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뭐 그래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보면은요, 도화지를 모양에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또 고쳤더니 햇빛 쪽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면은 행복하시군요. 요거는 지금 인식이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너무 햇빛 쪽으로만 좀 다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얘를 이렇게 이제 고쳐봐도 아직도 여전히 이래요. 인식 정확도가 되기는 되는데 다 행복한 쪽으로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뭔가 좀 그렇게 썩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대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를 한번 그려보면 얘도 그냥 행복하다고 인식을 해버리고 지금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한계인데 머신러닝이 특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데이터가 지금 극히 작잖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값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나눌 때 이제 차라리 원과 동그라미, 원과 동그라미란다. 원과 동그라미는 같은 거죠. 원과 세모 혹은 원과 네모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 조금 더 구별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좀 이따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죠. 그냥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전에 우리가 CNN 공부했었던 거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어떤 특징인지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훈련 데이터를 해피는 그냥 동그라미로 하고 새드는 삼각형으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수정을 했는데 해피 쪽이 너무 잘 나오고 새드 쪽은 여전히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둘 다 이제 원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피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동그라미가 우리가 손으로 그리는 거긴 하지만은 사실은 다 틀리죠. 이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좀 찌그러져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가능한 한 원에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얘는 해피. 해피니까 그렇게 할까요? 그냥 동그라미로만 할게요. 얘는 해피. 해피. 이것도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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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0개를 만들어주고 여기 새드는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삼각형을 쭉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10개를 만들었죠. 얘네들을 학습평가 쭉 진행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자, 얘를 훈련을 진행을 시켜주시고요. 자, 훈련이 다 됐으면은 그림 그리기로 여기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삼각형을 그려서 새드로 인식됐다 하고 나오고 이제 원을 그려서 얘는 해피로 인식됐다 이렇게 잘 나오죠. 이렇게 특징들이 워낙 분명한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들은 다 CNN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인식이 잘 됩니다. 이렇게 인식이 잘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저걸 사용해서 이제 여기서 원을 그려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행복합니다가 나올 거고 지금 삼각형을 그려보면 이제 슬프시군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원과 삼각형 세모를 사용해서 인식하는 걸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바꿔보시면 확실히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얼굴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인식률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개수가 지극히 작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의 개수가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데이터를 10개, 100개가 아니라 한 10,000개 정도를 계속 집어넣는다. 만약에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걸 다 우리가 취합해가지고 새드에다가 10,000개 그리고 해피에다가 10,000개 집어넣어서 얘를 학습을 시켜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인식률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굉장히 좋아질 건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장의 사진들만 가지고 학습을 진행했을 때는 학습이 그렇게 깔끔하게 잘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고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크래치 프로그램 내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켜 봅시다. 자, 스프라이트의 현재 모습을, 현재 모양을 학습 데이터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포 키즈에서는 이미지를 특정 레이블의 학습 데이터로 추가하는 블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블록이 있었죠. 이런 이미지를 해피라는 레이블의 훈련 데이터로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은 이렇게 이 사람은 웃는 건가요? 우는 건가요? 자, 너무 기쁠 때도 이제 눈물이 나죠. 그래서 이걸 지금 표현을 한 거죠. 웃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만을 인식을 한다 그러면은
이걸 보고 슬픔이라고 머신러닝에서 이제 컴퓨터가 인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 자료로 집어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모델을 만드는 그 과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진행을 해도 되지만 그냥 스크래치 프로그램 안에서 이 블록을 사용해서 이 사진 하나를 추가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도화지 스프라이트 수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블럭을 하나의 스크립트로 따로 추가 작성하고 그리고 클릭해서 실행해 보면서 현재 모양이 레이블의 학습 데이터로 추가되게 합니다. 자, 커스텀 이미지를 해피 레이블의 훈련 데이터로 추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즉 머신러닝 포 키즈 이제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하나를 더 추가해주고 학습을 진행시킬 수도 있고 그거랑 똑같은 과정을 여기 스크래치의 블럭을 사용해서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걸 진행한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보면은 우리가 집어넣은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우리는 원과 세모를 사용해서 이제 만들었으니까 원과 세모를 사용해서 만드는 그 과정들을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 포 키즈 이제 다시 들어와 보시고요. 여기서 스크래치 원 고양이 스프라이트하고 이제 도화지 스프라이트 여기까지 우리가 다 만들어 놨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미지를 해피 데이터에 뭐 요거 있죠. 요거 훈련 데이터로 추가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화지 스프라이트 들어가셔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냥 커스텀 이미지. 자, 요 코드 그냥 두고요. 이 코드는 이제 고양이 스프라이트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표정 인식 시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화지에 있는 거를 이렇게 쭉 찾아서 뭔가 처리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요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미지 우리가 커스텀 이미지를 해피 레이블의 훈련 데이터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주시고요.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도화지를 모양을 우리가 하나를 집어넣어 주죠. 어떤 그림을 넣어줄까요? 해피는 동그라미였죠. 그래서 좀 작은 동그라미를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요거 그려놓고요. 요거 그려놓고 이걸 레이블의 훈련 데이터로 추가를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훈련 데이터로 추가가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죠. 머신러닝 포 키즈 여기 훈련 데이터 준비하는 거였죠. 여기 들어가셔서 해피라고 되어 있는 곳을 보시면 아까 이렇게 10개를 우리가 그렸는데 지금 제가 2번 클릭을 했네요. 2번 클릭을 한 번만 클릭하면 되는데 하나는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10개에다가 방금 집어넣은 거 하나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죠. 자, 저는 작게 그렸는데 저쪽에서 이미지를 인식할 때 주변에 있는 이 원 바깥쪽에 있는 모든 여백들은 다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이 사이즈 사각형하게 꽉 맞게 들어와서 그만큼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작게 했지만은 왠지 크게 그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사실은 작은 그림인데 이게 크게 확대가 된 거예요. 요 사이가 저는 이제 굵기가 5 정도로 해서 이제 만들었지만은 실제로 얘도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비트맵이 아니라 이제 벡터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그림이 그려지긴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한 거죠. 이렇게 추가해서 다시 훈련을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데이터가 추가가 됐으니까 얘를 사용해서 학습평가 클릭하시고 여기서 여기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이 지금 추가가 됐으니까 자, 그림이 추가가 데이터가 추가가 됐으니까 얘를 다시 훈련을 시키는 거죠. 다시 훈련을 시켜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크래치로 들어가서 얘는 이제 이미 이제 끝났으니까 더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버리시고요. 이거는 한번 할 때만 그냥 이제 추가할 때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예, 그렇게 봐두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요걸 보고 행복하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행복하다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미지를,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시키는 블럭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미지 분류, 머신러닝 모델 활용하기 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 총정리와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머신러닝 포키즈의 이미지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미지 분류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머신러닝 모델의 레이블을 생성하기 3번 레이블의 학습 데이터 추가하기 4번 머신러닝 모델 학습시키기 5번 머신러닝 모델 평가하기 평가 결과에 따라 3번에서 5번 사이의 과정을 반복해 줍니다. 이미지 분류 머신러닝 모델은 지도학습 방식을 사용하므로 레이블이 있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미지 분류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때는 레이블마다 10개 이상의 학습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이미지 분류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경우 스크래치 프로그램 내부에서 스프라이트 모양 이미지를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 이미지 분류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웹사이트에서 JPG 또는 PNG 형식의 이미지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번 내 컴퓨터에 저장된 JPG 또는 PNG 형식의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3번 웹캠을 통해 보이는 영상의 스틸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4번 머신러닝 포키즈가 제공하는 그림판으로 그린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미지 분류 머신러닝 모델의 학습 방법은 무엇인가요? 1번 지도학습, 2번 비지도학습, 3번 강화학습, 4번 반지도학습. 네, 지도학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